계속해서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 왜 고혈압에는 소금을 먹으면 안 되냐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소금을 먹으면 이제 뭐 혈압이 올라간다.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반 또 자연요법 하시는 분들은 또 고혈압은 소금으로 고칠 수 있다 또 얘기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 분께서도 또 소금 섭취는 고혈압하고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의학적인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오늘은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액의 상태를 조절하고 영양 상태를 조절하고, 또 이제 우리가 호흡으로 들어 마시는 산소의 상태도 조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게 될 때 이제 숨이 가쁘게 되는 것도 그만큼 이제 체내에서는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숨을 가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가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많이 쓰기 위한 하나의 그 자율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자율적인 그 몸의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치는데도 큰 이제 그 지식이 되죠. 그런 걸 알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남의 도움이나 약물이나 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자연 치유력을 이용해서 이제 몸을 잘 관리하면은 대부분의 병은 이제 고쳐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병으로 가는 걸 이제 또 막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소금과 이제 혈압의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혈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는 통로가 이제 혈액이죠. 그리고 그 혈액의 출발은 심장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심장의 압력에 따라서 이제 혈액 공급에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혈압이라는 거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고혈압이라는 질병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혈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끼리 이제 오랜 이제 임상이라든가 그분들이 공부한 경험에 의하면 그 이제 그 평균 혈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압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혈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혈압은 고혈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혈압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 때문에 그 혈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종합해 갖고 그 수치를 이제 그분들께서 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혈압 관리를 함으로 해서 다른 이제 합병증을 막아준다는 이제 얘기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는 이제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일반인들은 또 의학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혈압을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인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아시게 되면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 왜 고혈압에는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는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그 혈압을 이제 우리 스스로 몸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고혈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신장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신장이라는 장기가 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하고 또 이제 부신이라고 있죠, 우리 몸에는. 근데 이제 요게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신장과 부신하고를 파트를 이제 좀 다르게 봐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몸에서 배설 장기로 보고, 요거는 이제 호르몬 장기로 봐요. 그래서 내분비 계열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는 이제 많이 연관이 사실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장이 있으면 신장에 붙어 있는 게 부신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애드 붙어 있대. 이 레날이라는 게 이제 신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아드레날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이 아드레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신장과 부신과의 이제 그 생리적인 거나 이제 해부학적인 그 일들을 좀 이제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 신장은 이제 배설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신장의 한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은 그 우리 몸의 체액의 상태를 그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체액이라는 게 결국은 피죠, 그죠? 혈액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피라는 거는 이제 혈구하고 이제 혈장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구와 혈장의 상태를 이제 균형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또 먹고 배설하고 이러다 보면 체액의 균형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야지 우리 몸에서는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상태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장에 이제 기능이 못해서 이제 만성 신부전이 걸리면은 이 일을 신장이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신장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투석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석해서도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신장을 이식을 받는 거죠, 결국.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투석이나 이제 그 신장 이식으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한 쪽으로 가는 거고, 실제 이제 의학이 이제 발달되고 발전됐다 그러면은 신장 자체, 자기께 아무래도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 신장을 고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분들은 다 그 머리에 드는 정보가 현대의학에서 알려준 정보만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 투석을 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의학이 발전돼서 하는 걸로 알죠. 또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물론 그거는 일면에 맞는 말이죠. 옛날에는 신장 치료가 안 돼서 투석을 못 한다거나 이식이 안 되면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더 좋은 거는 있는 신장을 되살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면 이제 이 사고의 이제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이제 지식적인 면도 공부를 하시면은 폭넓게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R은 뭐냐면 레닌이 되는 거예요. 레닌. 요거는 NGO
텐신. 요 N은 알도스테론. 요거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여되는 물질이 레닌이라는 물질하고 엔지오텐신이라는 물질하고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물질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혈압을 어떻게 올리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장이라는 장기는 이 체액을 이제 조절을 해주면서 혈액 속에 있는 이제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내보내는 것 중에 수분이 있죠, 수분.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있어요, 이렇게. 주로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소금은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트륨을 얘기하는 건데, 수분하고 소금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사 산물들이 있겠죠, 그죠? 뭐 요산이라든가 요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보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수분과 소금은 99% 이상 다시 우리 몸으로 다시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다시 피로 다시 가요. 이게 오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줌 중에서 다시 혈액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쓰레기 재활용하듯이 리사이클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수분과 소금을 다시 혈액으로 보내는 거죠.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99배 수분과 99배 소금을 먹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에 다시 재흡수 시킨다는 거는 이게 우리 몸에서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 수분과 소금은 우리 체액에 항상 일정하게 존재가 돼. 근데 그 농도는 물하고 소금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이만큼 있어서 0.9%의 염분 농도가 유지되려면 물이 많을수록 또 염분이 그에 따라서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적으면 그에 따라서 요거 염분 양도 적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하고의 관계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지구에 있는 그 바다에 그 염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염도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염도가 높아도 생명이 문제가 생기고 염도가 낮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러한 염도가 유지가 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물질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소금도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그 미네랄 중에 한 종류예요. 근데 우리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있는 거죠. 이제 나트륨 저게 이온이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제 염분이 모자라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건강상의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이제 소금이 그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이치를 이제 다른 거와 같이 이제 다른 지식과 곁들여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또 실질로는 자기가 진짜 소금을 섭취함으로 해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까지 보면 더 확실하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오늘은 이 이제 그 신장에 대한 공부를 조금 이제 하면은 소금과 고혈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신장이라는 장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체액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은 죽으니까 죽으니까 이제 투석이라는 거는 신장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하는 일이 투석 가지고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제 그 갖다가 대신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면역에 대한 그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거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면역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온 신장을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이제 면역 억제제를 또 복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자기 신장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신장에는 이 사구체라는 게 제가 한문 실력이 없으면서도 이 한문을 제대로 쓰려고 하는 이유는 한문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아는 한문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쓰던 글자도 이 강의라면 긴장이 돼서 안 써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다 컴퓨터에서 이제 타자로 치니까 이 글씨 쓸 기회가 없으니까 더 이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제 뜻글자를 쓰면 이제 이해하기가 편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영어도 쓰고 한문도 쓰는 이유는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찍고 나중에 보면 이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사실은 이제 안 쓰고 싶은데 쓰는 이유는 이제 그 어원을 이제 되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구체가 보면 이게 신사자죠. 그죠? 그러니까 신처럼 가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구예요. 그죠? 공. 그러니까는 실다발 있죠. 실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뭉쳐 있다고 보면 돼. 이렇게 실이 뭉쳐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사구체라는 거는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모세혈관이라는 거하고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혈관도 이렇게 털모자에다가 가느다란 세자를 써요. 이게 모세혈관, 한문이. 그러니까 털처럼 가느다란 혈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제 일반 한문을, 뭐 요즘 세대들이 한문을 또 얼마나 쓰는지 저는 이제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한문을 배웠던 세대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문을 쓰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이제 그 혈관이죠. 털만큼 가느다란 혈관이 이렇게 뭉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그 이제 신장의 모양을 조금 이제 그 아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실력이 좀 모자라 갖고 이 편집하는 거가 이제 거의 못해요. 뭐 그리고 이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컴퓨터를 더 배워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면은 강의하는데 이제 편집하는데 그런 이제 자료들을 올리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는 할 생각인데, 지금은 사실 이 강의하는 것만 해도 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 중부에 하는데 이제 구상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시간 제약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건강에 이게 에너지 이제 이게 다 이제 관계가 되거든요. 정신적 에너지를 쓰니까 그 육체적 에너지하고 이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걸리지 않는 감기도 걸리고, 또 감기가 전에는 뭐 하루 이틀이면 이제 낫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또 좀 금방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이제 이 스트레스, 이제 정신적 에너지를 쓰는 게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제 실제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제 병이 나서 괴롭긴 해도 이제 공부가 되니까 이제 다른 한편은 좋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일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과정,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정신적 에너지를 쓰면서 내가 몸이 망가지는 거를 체험함으로 해서 저한테는 더 큰 이제 공부가 되고, 또 제가 그런 체력을 이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저한테는 이제 미래는 더 큰 건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증명이 되려면 시간이 가야 되죠, 그죠? 계속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나가 이제 관건이고, 또 저 역시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내에 대한 이제 몸의 테스트를 할 거니까, 하여튼 이제 이게 산 공부죠.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이제 살아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네.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신장이라는 장기가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요. 근데 혈액이 신장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보통 20%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혈액 공급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뇌가 또 한 20%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만큼도 중요한 장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0%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혈액을 배분하는 것도 신경,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여기에 많이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신장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대략 보면 20%가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돼서 폐가 또 쓴다 그러면 폐에 공급되는 그 혈액량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혈액에 공급되는 양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급되는 양이 적게 되면은 세포들이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혈압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일은 그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혈액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수입 세동맥이라 그래요. 이 세자도 가느다라는 세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혈관이라는 거는 우리 심장에서부터 나가면서 대동맥, 그 다음에 이제 동맥, 그 다음에 세동맥 이렇게 점점 가늘어지죠. 그죠? 그래서 모세혈관쯤에 되면은 굉장히 실처럼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도 짧은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길이도 짧고 그 다음에 직경도 작죠. 그 적혈구가 하나가 통과될 정도로 아주 가느다란 그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적혈구의 크기가 그 모세혈관보다는 약간 커요. 근데도 그 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거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모양이 도나스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모세혈관보다 약간 크더라도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백혈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혈구는 또 적혈구보다 더 커요. 근데도 이 혈관을 지나다니기도 하고 혈관을 빠져나왔다 드러나갔다 하거든요. 근데 백혈구는 아메바성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신축성이 더 좋은 거죠. 적혈구보다도. 그러니까 몸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혈관이나 또 혈관 바깥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여기서 수입 세동맥이 마지막에 이제 신장의 사구체, 제가 이제 사구체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통 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오는 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수입 세동맥이 이제 수출 세동맥으로 나와요. 이게 입은 들어간다는 거고 이건 나온다는 거죠. 수출 세동맥으로 나오는데 요 과정에서 이 모세혈관 이렇게 있으면 모세혈관 밖으로 이렇게 투과돼 가지고 혈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물질은 이 분자가 큰 거는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제 혈구, 적혈구, 백혈구,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은 못 빠져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과 소금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장에서 대사된 이제 물질들을 같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포도당도 나올 수 있어요. 글루코스라는 포도당, 그 다음에 뭐 혈장 단백 이런 것도 약간씩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나와갖고 이렇게 세뇨관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나와서 여기 받아지거든요. 이렇게 캡슐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만 주문이라고 그래요. 보만 캡슐. 그러니까 요 캡슐에 담겨진 거는 소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는 거는 요건 요가 되는 거죠. 오줌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과가 그냥 혈관을 모세혈관을 따서 가는 건 수출 세동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세동맥으로 가서 이제 이게 정맥으로 이어져 갖고 우리 몸의 혈액으로 그냥 도는 거죠. 혈관을 통과하는 거지만 요거 빠져나온 거는 이제 오줌이 되는 거죠. 요게 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00%다 오줌으로 나오지 않고 요 첫 번째 요거를 근위곡 세뇨관이라 그러고 여기를 원위곡 세뇨관이라 그래요. 요거는 가까울 근자, 가깝다는 거예요. 요거는 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가깝고 여기는 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 여기에서 다시 재흡수가 돼요. 대부분의 물과 소금은 나트륨 이온은 여기서 대부분 90% 이상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그 당이 빠져나왔다 그러면 100%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흡수가 안 되는 거는 크리아티닌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아티닌. 이게 이제 단백질이 이제 근육이 대사하고 남은 건데 대개 이제 신장 검사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이 수치가 이제 1 미만이어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되는데 1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신장병을 이제 진단하는데 하나의 큰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크리아티닌 이 성분이.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재흡수가 하나도 안, 이거는 다 소변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우리 체내에 있으면 도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산이나 요소가 있는데 요소는 한 반 정도가 흡수가 돼요. 재흡수가 돼. 요소라는 거는. 근데 요산이라는 거는 조금 독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산이라는 거는 이제 통풍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통풍 있으신 분은 잘 알고 그래서 요산 수치가 혈액에 많으면 이제 그것도 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장에서 얼만큼 이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장에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염분 농도, 물, 이런 걸 다 조정해 주는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재흡수 과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근위곡 세뇨관에서 물과 소금은 거의 흡수가 되고 나머지 물질들은 필요한 거는 같이 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거는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당이 나갔다가 100%다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소변으로 나가는 게 이제 당뇨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이 요에 있다는 병이죠. 그죠? 당뇨병.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여과가 됐다가 100% 흡수가 되는 거죠. 당 같은 거는. 근데 흡수가 안 되고 소변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당뇨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병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결국은 다 형제지간의 병이라는 게 이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금과 물은 흡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 1차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위곡에서 2차 흡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세밀하게 그걸 영어로 같으면 adjust라 하죠. 더 세밀한 그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금과 물이 흡수가 됐는데 더 필요하다. 만약에 이 혈액에 물과 소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흡수를 시키는데 그 흡수되는 시스템이 이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호르몬이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이 물과 소금의 양이 여기서 1차로 재흡수될 때
충분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호르몬이 작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재흡수된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90%보다 더 많은 99%, 소금은 99.9%까지 재흡수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소금을 흡수하는 양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런 기전이 별로 작동이 안 돼도 충분한 양의 혈액 속에 소금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들은 이 호르몬 기전이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 고혈압과 소금 관계를 이해하는데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염식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우리 몸에 소금이 얼마나, 왜냐하면 소금이 나트륨 농도라는 건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 몸에 치명적이 되거든요. 저나트륨의 흡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성이 있고, 여기서 물과 소금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재흡수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소금과 물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혈압의 요인들 중에서 혈액량하고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전해지기 때문에 심장의 수축력에도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의학에서 고혈압을 고치는 하나의 이뇨제가 결국은 이 시스템을 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흡수를 못 시키니까 그만큼 소변으로 피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늘도 시간이 다 됐어요. 요거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요런 거가 있다는 거 아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보충하고 또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